설계를 하면서 이런 비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도 만든 집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혹은 불편하게 만들려고 이런 문방이 저희 문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문방이라고 공량방이죠. 이게 뒷거리 바로 해서 본체에 달라면 서로 신발을 벗어야 이제 갈 수 있게 만들고 비도 맞게 만들고 마당도 나무를 깔아서 어떻게 하면 정적 그리고 비호적인 공간을 만드냐 하는 게 만들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전통과 현대미가 잘 조화된 집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선을 주는 경우가 하도 많습니다. 사실 이 집을 지으면서 전통에 관해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용준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 관해서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공간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사유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골똘한 나머지 만든 그런 집입니다. 이 집이 전통성을 띈다고 하면, 이것은 공간구조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구조와 분명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워져 있고 이게 전체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상징적으로 맺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이루어서 전체가 되는 그런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게 18세기 저도 18세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그렸던 그런 어떤 소울입니다. 수절단입니다. 수절단이 도시의 주택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골에 있는 주택입니다. 중앙주택이 아니라 여기서 상식거주를 하는 주택인데, 도시주택은 이게 자기의 이 프로퍼티 라인, 땅의 경계선에 관한 한계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데, 시골주택은 한계가, 물론 그런 경계는 있지만 그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계가 되는 셈입니다. 이 지세는 그런 경관적인 어떤 주의고, 자기가 거주해야 될 그런 거처의 한계를 정하는 데 성급했는데, 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땅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윗부분도 사게 돼서 걸쳐서 짓게 되는데, 근거가 원래는 이 택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옹벽이 30m 가량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3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30m 길이의 옹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에 15m의 폭을 만들고 이 30m, 15m가 이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주의 그런 1차적인 영역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m, 30m의 테리토리 내에 12개의 방을 무작위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갖다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하냐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방이라고 하면은 방에서 배치한 게 실내의 흙봉이 있는 방이 5개고, 그 흙봉이 없는 방이 이게 7개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방이 배치가 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로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밖에서 외부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집의 기능도, 이게 물론 여기 이 식당도 쓰이고 침실, 작업실 혹은 화장실 등으로 용도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방 1, 방 2, 방 3, 방 4, 방 5 이런 유의 네이밍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전체가 하나의 공간이 그냥 펼쳐져 있는, 그리고 어느 공간이나 이 다른 어떤 외부 공간과 만나서 그게 하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유의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집입니다. 풍광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뒤에 마지막은 산이 있고 위에 북한강이 조금씩 보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 1층으로만 지었습니다. 1층으로만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 들어줘도 이 건축주들은 다른 분들이었는데 하도 이 건축들이 얌전해서 제가 그 층을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방을 하나 만드는 바람에, 애초에는 그런 낮고 긴 그런 어떤 화석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 2층의
볼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초의 개념과는 좀 달라졌지만 그 덕분에 공간적 그런 어떤 풍부함은 그게 배가 된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물론 이런 어떤 벽체가 아니라 이런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이런 공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빈 공간들은 뭐 이 깔리는 바닥을 까는 재료가 다 다릅니다. 그러는 어떤 부분은 돌로, 어떤 부분은 이 흙으로, 어떤 부분은 자갈로, 어떤 부분은 이 물로 이게 서로 다른 어떤 재료로만 구분될 뿐이고 나머지 용도는 이 거주자 혹은 이 건물들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이 핸드레일도 만들지 않았었는데 애초롭게 사정을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요 앞에 땅에 이게 이 집을 하나 20평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 작종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 땅이 없어지게 돼가지고 이 집을 부랴부랴 하나 지게 되는데 마침 안주인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작업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업장을 쓰기로 한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땅 아래에 계곡에 있는 땅인데 땅의 평면이 이 오동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오동나무를 갖다가 배워도 좋다는 화를 갖다가 받았지만은 오동나무를 하나도 베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피해서 만든 평면이 이런 그 나무의 용도가 되지 굉장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유의 각진 그런 평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계곡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길로 들어오고 이게 다른 이 수백 땅의 기존 본체와는 다른 모양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면 이것은 일상의 집이고 이것은 비일상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진 도시 같은 집이고 이것은 굉장히 이 비도시적인 그런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방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불과 몇 시간을 때때로 거주할 뿐이고 이것은 항상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갖는 것도 논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30m 길이의 이 집이 흰 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소 이 전체의 풍경을 지배한다고 하는 집을 갖다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마저도 이 집의 논리로 지으면은 이 전체의 풍경이 굉장히 이 흰 집에 의해서 지배받을 게 뻔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집은 다른 재료, 다른 형태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재료를 갖다 요즘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그 재료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리차드 쉐라의 이 조각입니다. 리차드 쉐라는 이렇게 단순한 그런 쇳덩이의 판들을 자연 속에 두고 의미 없었던 자연은 새로운 의미를 갖다가 찾는 그 작업을 줄기차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사진 그런 어떤 이 잔디공원에 이런 수평의 철을 두고 이것이 경사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입니다. 혹은 이런 아무 성기 없는 공원에 이런 판들을 세워서 이것이 마치 하나의 쉘터처럼 거주를 위한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건축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리차드 쉐라의 작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이 확실히 지난 시대와 다르게 된 점은 건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환경의 어떤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브제가 아니고 더 이상 모니먼트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더 귀중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한 건축은 하나의 인프라로서만 남아있는 것. 가장 간단한 인프라로 남고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더해져서 바뀌어져 나가는 게 이것이 좋은 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요즘은 그런 인프라, 건축의 인프라만, 우리 삶의 인프라 만드는 건축을 어떤 건축일까 이런 문제에 몰몰해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해 있습니다.